안녕하세요. 좀 아는 아저씨의 생활의 꿀팁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살고 있는 박씨가 재산으로 아파트 7억 원짜리, 부채로는 아파트 대출금 1억 원, 현금은 통장에 5천만 원이 있고요. 자녀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생활비를 받으므로 현재 연간으로 360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80만 원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으로는 월 급여를 300만 원 정도 벌고 있지만 매월 일정하지 않아서 평균으로 월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박 씨는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0년 5월생이고요. 다음 달인 4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재산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되는지, 그리고 신청하면 올해 달라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통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2025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도 인상되었고요. 기초연금액으로 받는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달라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는 228만원 이하이고요. 부부가구는 368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자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월 급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환산액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는 34만 2,510원을 받고요. 부부가구는 54만 8,02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서울에 살고 있는 박 씨의 재산과 소득으로 순서대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인 아파트는 시가로 계산하지 않고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는데요. 대략 시가의 60%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재산인 부동산의 경우는 도시별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대도시인 경우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우선 공제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박 씨의 아파트가 7억 원이라고 했으므로 시가 표준액으로는 4억 2천만원 정도 되므로 아파트 금액 4억 2천만원, 대도시 기본공제 1억 3,500만원, 부채인 대출금 1억 원을 빼주면 1억 8,500만원입니다. 여기에다가 12개월로 나누어주고 곱하기 4%를 하면 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64만 6,7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은행에 들어있는 금융소득 5천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2천만 원을 먼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인 은행 예금이 5천만 원이 있으므로 금융소득 이자로 3% 정도 계산한다면 연 150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15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12만 5천 원인데요. 월 4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이자 소득의 소득 인정액은 8만 5천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받으므로 3천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12개월을 나눠주고 곱하기 4% 하면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은 1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하면 소득인정액은 18만 5천 원입니다. 이번에는 자녀로부터 매월 받는 용돈 30만 원, 연간으로 360만 원은 기초연금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들이 용돈 준다면 더 달라고 해서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는 국민연금입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을 80만 원 받는다고 했으므로 국민연금은 땡전 한 푼 공제를 해주지 않으므로 소득인정액은 그대로 80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소득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112만 원을 우선 공제받을 수 있고요.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30%를 또 공제해주므로 112만 원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실제 소득은 0원으로 인정받습니다.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부부 맞벌이를 한다면 공제 금액도 부부 각각 따로 하므로 결국은 224만 원까지는 벌어도 기초연금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세정금액으로 계산하므로 박 씨의 경우 평균 200만 원이므로 먼저 112만 원을 공제하고 88만 원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면 근로소득 소득인정액은 61만 6천 원입니다. 좀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자면 112만 원은 거저 버는 셈입니다.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박 씨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박 씨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과를 한번 볼까요? 오늘 영상 쉽게 설명되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자, 박 씨의 각 재산소득별 소득인정액을 모두 더해보면 224만 7,700원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달라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는 228만원 이하이고요. 부부가구는 368만 8천원 이하라고 했으므로 박 씨의 경우는 단독가구이거나 부부가구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단독가구라면 34만 2,510원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52만원 이상 받으면 이런 소득인정액과는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52만원 이상 받는다는 이유 하나로 감액이 되고요.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박 씨가 기초연금을 받아서 좋지만 국민연금을 80만원 받음으로 대략 7만 9천원 정도가 깎여서 기초연금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26만 4천원 이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현재 시행 중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녹색 신호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만 차량을 일시 정지했는데 개정된 내용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주변에 서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도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6만원이고요. 벌점은 두 군데 모두 10점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기존의 여러가지 상황별 과실 비율은 그대로이지만 기존에는 없었지만 새로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중앙선이 없고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장소에서의 횡단보도 횡단을 하다가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이 2025년 6월 4일부터 새롭게 신설됩니다. 처벌이 좀 많이 세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해 놓으셔서 이런 행위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주 단속을 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를 희석하여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음주운전을 할 때 음료 등을 마시거나 의약품 등을 섭취해서 알코올 농도를 낮춰서 처벌을 피하려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는 운전자분들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기사님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만 단속되어서 인생 망치는 분들 여러 보았는데요. 벌금만 따져도 평생을 대리기사님 불러도 돈이 벌금보다 훨씬 더 적게 사용됩니다. 이번에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자동으로 음주 상태를 잡아내는 방식인데요.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습니다. 모든 운전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단속되었던 분들의 자동차에는 2년 동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사람은 3년 동안, 뺑소니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운전자분들은 교통경찰이나 무인단속 카메라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추가 확대되었는데요. 그동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을 시민들이 공익신고를 해서 접수가 되어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과태료 부과가 어려웠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항목은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13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통행 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적재 중량, 적재 용량 초과 등 13가지 항목입니다. 앞으로는 13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그리고 뒷차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